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테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소상공인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 바로 중기부입니다. 그 중기부의 수장인 이영 장관이 국감에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이미 시기를 놓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니어를 위해서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영 장관이 국감에서요 소급 적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요. 그 신청 시기, 그냥 이게 소급 적용이 돼야 될 시기는 이미 놓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물 건너 갔다라고 이제는 이 의미를 한 거죠. 그래서 이미 소급 적용을 말하기에는 이미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이미 뭐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제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영 장관의 임기 안에서는 아마 이 얘기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뭐 정치라는 것이 어차피 소급 적용은 아시겠지만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면 개정이 되려면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돼요.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 언제 움직입니까? 그렇죠. 총선 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기를 이미 놓쳤다라고 해서 소급 적용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국회의원들은 이 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희망을 가져보는데 일단은 이영 장관은 시기를 이미 놓쳤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상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4일이었습니다. 이제 국감에서요. 종합국정감사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 소급 적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영 장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60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출됐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죠? 이미 소상공인분들에게 60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출됐다 이거죠. 다 지원금 몇 차 줬지 않느냐. 소급 적용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여야 의원들도 이제는 공감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야 이제는 다 알잖아 뭐 이런 뜻이에요. 안 되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알잖아. 이렇게 이제는 오히려 되물었던 거죠.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시기는 이미 놓쳤다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방법은 현금 지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소상공인들의 장사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그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텍스트만 놓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영 장관 임기 안에서는 사실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들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급 적용에 대해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자, 그래서 야당 정치인이 이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1호 공약은요,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소급 적용을 약속을 했었고요. 방역지원금은 400만 원에 600만 원을 더해 업체당 10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도 하겠다고 했다 이거죠. 인수위에서 소급 적용을 삭제했고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 이름으로 바꿔서 일괄 지급은 삭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자치단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하라는 데서 따랐는데 누가 소상공인이 매출액과 폐업, 개폐업에서 제외되거나 신종업종으로 업종 분류가 안 돼서 손실보상을 못 받은 사각지대 정말 많죠. 이 팩트죠. 언제까지 지자체, 야당 핑계 대며 소상공인 피눈물을 외면할 것인가? 윤 정부가 말한 온전한 대책을 지금이라도 내놔라 라고 이제 야당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야당 핑계 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항상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야 니네가 여당일 때 진행도 안 했잖아 이거거든요. 니네가 여당일 때 진행도 안 해놓고선 왜 이제 야당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고 있고 야당은 또 야당대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땐 그때고 그땐 그때고 지금 윤 정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공약대로 해라 이거죠. 뭐 여당 야당이 뭐 저는 보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이 계속적인 나와줘야 된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소상공인의 연체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적으로 빚을 얻어서 빚을 갚고 있는. 그러니까 대출 얻어서 대출 갚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속. 그게 이제 심각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지원 정책은
더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미신청자에 대한 이슈도 나왔었어요. 국감 때. 한 야당 의원이 재난지원금이 총 7차례 지급이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신속지급 대상자만 113명 이상이 미지급됐다. 요거 제가 지난 영상 때 다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는데, 아니 미지급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113만 명이나 돼요. 2조 원 이상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 편성 대비 잔액이 남아있다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 예산 편성 시 중기부 장관이 기재부를 잘 설득해서 미신청자를 구제하고 지켜냈어야 되는 것이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영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정부 7번의 재난지원금의 미지급분이 5%였지만 차후에 지급한 케이스는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들이 여당이었을 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이 7번인데 야, 그때 가서 미지급분이 5%였거든?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미지급분이 5%라는 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사실? 안 그런가요? 왜 신청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무튼 간에 차후에 지급한 케이스가 없었다. 당신들이 여당이었을 때 지급했던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야, 니네도 차후에 지급한 적 케이스가 없잖아. 이렇게 이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진짜 좋은 분입니다, 이영 장관이. 물타기 이런 걸 우리가 물타기라고 하잖아. 아무튼 간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솔직히 지금의 야당도 본인들이 여당이었을 때 진행 안 했으니까. 행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이 되면 중기부는 이제 권한이 없다는 거죠. 왜? 예산은 기재부의 몫입니다.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고, 사실 중기부가 예산 편성하는 권한은 없잖아요. 이거 진행하려면 사실 기재부가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고, 또 한 가지, 손실보전금 집행 때는, 그러니까 손실보전금 뭐예요? 600만원. 시기를 놓치면 혜택이 못 돌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쵸? 미신청하면 못 받잖아요. 이건 일회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중기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당이었을 때, 현 정부가 진행했던 게 손실보전금이었습니다. 이때는 시기를 놓치면 못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그래서 미신청자가 2%로 줄었다는 거죠. 과거 정부 때는 야 5%였어 미지급분이, 우리 때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2%로 줄었다 이거죠. 할 말이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와, 저는 미신청자가 2%대라는 게 진짜 놀라워요. 600만원 플러스 알파인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았던 거잖아요, 이게 지금. 누굴까요? 왜 이 돈을 안 받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이 돈이 지금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4천억 이상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4천억 이상이 미지급분이 2월 되고 돼서 남은 금액이 너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영 장관의 말은 현 정부는 하는 데까지 다 했다 이거죠. 그래서 2%대로 낮췄다는 거죠. 과거에는 5%였는데 미지급분이, 미신청자 자기네들이 열심히 홍보해서 그나마 줄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또 여기서 또 결론은 뭐죠? 미신청자 구제를 안 한다는 또 얘기잖아요. 지금 과거에 신청을 못해서 못 받으신 분들, 몰라서 못 받으신 분들, 이거에 대한 구제에 대한 얘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미신청자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계속적으로 이제 논의가 돼야 된다. 국감에서 그 얘기가 드디어 나온 거예요. 한 야당 의원이 이 미신청자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을 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답변은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산 편성안이 저희는 없기 때문에, 중기부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손실보상 소급 적용, 이영 장관 입에서 나온 건 이미 끝났다. 시기 놓쳤다. 이거 진행할 단계도 아니다. 그 다음에 미신청자들 구제,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짜 안 되겠느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포기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 요약 설명해드릴 때 결론을 다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정치인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몇 번을 바뀌었어요. 정책이 몇 번을 바뀌었습니까? 진짜 언제마다 선거 때마다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대하는 게 뭐냐면 좀 먼 얘기긴 합니다. 사실 좀 많이 기다려야 되겠지만 총선 요때 저는 분명히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총선 때 아직 먼 얘기죠. 1년 더 있어야 돼요. 근데 분위기가 이제 총선 분위기가 오는 거는 내년 한 중반 이후부터 분위기를 탄단 말이죠. 그때부터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소급 적용. 미신청자도 여러분 꼭 여러분 아셔야 되는 아젠다입니다. 이거 주장하셔야 돼요. 미신청자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세 가지 꼭지 여러분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소상공인분들. 네, 끊임없이 제가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잊지 않도록. 또한 계속적으로 언론에 계속적으로 알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저는 그래서 뭐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만 보면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저는 오히려 생각이 드는 게 좋아. 그 이번 지금 현재의 이영 장관 뭐 이영 장관이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간에 뭐 정치인들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 그죠? 소급 적용도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미신청자 주는 거 여야가 합의돼야지만 기재부도 나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여야 정치인들이 또 소상공인들을 무서워할 수 있는 참 이럴 때만 무서워해요. 그죠? 총선이라는 이 선거라는 거 이 부분 때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뭐 장기적인 과제로 될 것 같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단기로서는 뭐 우리가 요구했던 또한 많은 분들이 희망했던 이 소급 적용의 부분이라든지 이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확고합니다. 현 정부가 너무 확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오늘 국감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하지만은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총선 때는 정치인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국감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건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흘러가는 방향을 알아야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좀 답답함이 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분명히 또 댓글 주실 거예요.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 아직도 안 나왔다. 그죠? 지금 너무 오래 걸리고 있죠. 네. 지금 그것도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좀 중기부가 속도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지금 이 분위기가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프로세스가 지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러분 늘 우리 소상공인분들 그 다음에 우리 뭐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열심히 땀을 흘리신 분들의 든든한 그 여러분의 지원자 또한 경제 비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땀 흘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열심히 노동의 대가로 또한 투자도 노동의 대가죠. 투자 괜히 합니까? 정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재테크도 괜히 합니까?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성실히 노력하시는 분 성실히 노력하시는 분에 대한 저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싶고요. 그런 분들의 든든한 경제 비서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같은 땀을 흘리더라도 어떤 분은 좀 성공하시는데 같은 땀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이제 실패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있거든요.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같은 시간을 할애해도 어떤 분들은 더 많은 생산량을 내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잘 어렵고 실패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옆에서 많이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더 여러분의 땀을 흘린 것만큼 보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땀을 흘린 것만큼 여러분이 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여정이고요.
여러분 항상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구독자님들 우리 또 인사 나눠야 되겠죠?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 항상 인사법 아시죠? 우리 같이 좀 나눠보고 오늘 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침 방송이었습니다. 옷 똑같죠? 여러분 오늘 PF 대출 하루 종일 사실 방송 나가서 이 PF 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여정가족이 좀 시간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우리 여정가족님들만 남아있으니까 좀 편하게 좀 할까요? 여러분 요즘에 지금 강원도에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는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이슈가 크게 되고 있는데 채권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다 어려운 얘기 넘어갔고요. 여러분 그냥 이런 얘기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정가족님께 저축은행에서 요즘에 이자를 많이 줍니다. 예금이자 적금이자 많이 주고 있어요. 저축은행들이. 근데 여러분 그거 잘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저축은행이 왜 이자를 많이 줄까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고금리에 대한 특판 상품들이 많이 나올까? 예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를 제가 봤을 때는 저축은행 쪽에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 아마 저축은행 쪽에서 유동성이 없어서 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시발점이 바로 PF 대출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이 부동산 쪽에다가 돈을 대출해 주는 게 있어요. PF 대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라든지, 아무튼 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한테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특판 예금 나오는 거 좋긴 좋은데 저축은행이 정말 좋은 저축은행인지를 알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저축은행이 리스크가 큰 저축은행인지 위험한 저축은행인지를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작정 특판 예금 8%짜리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만약에 저축은행이 부실해지면은 연쇄적으로 도미노. 과거에 몇 년 전에 다 기억나시죠? 저축은행 망했던 거.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될 타이밍이다 보니까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차마 이런 정보를요 유튜브에서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다 알려드리는데 미확인 정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공중에다가 제가 내놓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에도 마찬가지고요. 방송에서는 미확인 정보를 절대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심증은 있는 거죠, 일단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어느 곳이 위험하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혹시 여러분 이제는 특판 예금 나오고 내 소중한 돈을 저축을 하고 예금을 하실 때 꼭 은행이 물론 시중 1금융권은 문제는 없습니다. 1금융권에 나오는 예금은 문제는 없는데 저축은행 쪽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마 잘 따져보시고 예금이란 거.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은행 가면 예금 많이 준다. 이자 장난 아니다. 여기에 가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지것들을 믿지 말라는 거죠, 제 말은. 고지것들을 믿지 마시고 저축은행 꼭 가실 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 은행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그거 나오거든요. PF 대출과 관련된 은행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빌려준 쪽이 있어요. 그래서 잘 따져보시고 들어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고, 지금 채권 시장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이게 돈맥경화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돈이 지금 잘 안 흐르고 있어갖고 조금 좀 불안한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YTN이나 연합뉴스 TV라든지 계속 이제 방송 나가면서 JTBC나 계속 하면서 아시죠? 이제 계속 저는 고정 출연을 하고 있는 하면서 이제 경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께 도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제 여러분의 재테크 정보를 이제 드리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비서가 이제 되어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얼굴을 드러내잖아요. 사실 저는 얼굴을 이제 내고 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제 말을 되게 조심합니다. 신뢰죠. 신뢰가 저는 가장 1순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께 항상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상대가 좀 되어드리고 싶어요.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지내셨죠? 네.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 또 인사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바빠갖고 정신이 없습니다. 진짜 하루하루가 뭐 매년 교회 왔지만은 유튜브를 하고 나서는 더더욱 이제 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매번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자료조사도 하고 당연히 또 팩트체크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해서 저한테는 너무나 큰 보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또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크게 잘 되시기를,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또 인사해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